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 브리핑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도됐던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보궐선거의 관여 의혹에 대한 내용, 그리고 추석 의료대란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9.19 선언에 대해서 이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주역, 다시 하겠습니다. 김건희 주연, 윤석열 조연의 막장 드라마,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뿐만 아니라 2년 전 재보궐선거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사실이라면 김건희 주연, 윤석열 조연의 막장 드라마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특검을 미룰 수 없습니다. 지난 2022년 6일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공천받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는 증언은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기에 충분합니다. 지난 4월 총선 개입 의혹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입김을 불어넣어 당초 다른 후보를 공천하려던 공관위의 의중을 뒤집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해 공천 약속을 받아냈다고 설명하는 관계자의 육성까지 공개됐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김 여사의 국정농단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는 대통령까지 연루됐고 정황도 훨씬 구체적입니다. 더 이상 모호한 병명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연루에 공천 개입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 모두가 막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또다시 진실 규명을 방해한다면 스스로 공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더 이상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말했듯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국민은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특검을 제 손으로 거부하는 대통령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에는 대통령 본인까지 등장합니다. 이런데도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불안 속에 떨고 있는데 의료 붕괴 없다는 윤석열 정부는 딴 세상 정부입니까? 이번 추석은 유례없는 불안과 걱정으로 했던 연휴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추석 연휴가 지나자 의료 붕괴는 없었다며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인 부담금 올리며 응급실 문턱을 높인 무능한 정부의 뻔뻔한 태도에 복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개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면서 뻔뻔하게 자기 합리화하는 꼴이 정말 가관입니다. 연휴 기간 내내 아찔한 위기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정부는 정말 모릅니까? 25주차 임산부가 75곳의 병원에서 거부당하다 6시간 만에 이송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고, 손가락이 절단된 50대 남성은 응급실 4곳에서 받아주지 않아 광주에서 전주까지 넘어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변명도 목불인견입니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는 원래 있던 문제라며 의료 개혁을 미룬 결과가 응급실 뺑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정말 파렴치합니다. 의료 현장은 하루하루 위태로운 순간들을 견디고 있는데 이런 파국을 만든 정부가 억지 주장으로
면피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떠났습니다. 2년 전 수해로 난리통인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가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불안하면 이미 의료 붕괴라는 여당 대표의 위기의식조차 공감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한 대통령 놀이를 당장 멈추고 의료 대란에 절망하는 국민의 절규에 답하기 바랍니다. 다음 9.19 선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9 선언 6주년, 다시 대화와 공존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2018년 9.19 공동선언 6주년이자 2005년 9.19 공동성명 19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남과 북의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의 봄을 이끌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그 노력의 결실이 담겨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의 봄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다시 첨예한 극한의 대치가 이어지며 언제 개일지 알 수 없는 갈등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신냉전의 중심이 되었고 서로의 하늘을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가 찢어내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봄이 찾아올지 모를 극한의 겨울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일의 평화를 위해 다시 씨앗을 뿌리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장감이 날로 높아가는 한반도에 다시 봄을 이끌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평화는 최고의 국익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심에는 한반도의 갈등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안착하는 순간이 최고의 국익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국익을 우선한다면 갈등 고조 대신 긴장 완화의 길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